방금 멋지게 소개받은 오늘의 강사 루비 디렉터 김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로도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처음에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듯이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왔었던 시간이 있었겠죠. 그때 생각했었던 부분을 조금은 도움되게 풀어드리는 게 가장 큰 효과적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퇴근해서 오신 분들 계세요? 네, 퇴근해서 많으세요. 예. 퇴근해서 오셨다가 바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2잡, 3잡 시작하시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나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을 엿보시면서 나 또한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집중했었을 때 강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눈빛 있으세요. 네, 사실 저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처음 이 장소에 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업이 이런 일이었어? 라고 처음 제대로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선생님. 역시 제일 먼저 나오네요. 선생님. 예. 선생님, 교사를 제일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안 되네요. 네, 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졌던 직업인데 적은가요? 많은가요? 많아요? 몇 가지 뺀 건데 어떡하죠? 네. 처음에 제가 20대 초반에 시작했었던 일이 금강재화에서 판매사원으로 다른 분들의 발을 보듬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실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까 비율을 맞춰야 됐고 저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많이 직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뒀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근무했었던 치과에서는 치위생사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배워서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요. 제가 했었던 일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어린이집 교사, 여기서 선생님이 나오네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으로도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이 사명감 없이는 이 교사라는 직업은 정말 평생 직업으로 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혹시 여기 선생님 계세요? 계세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은 제가 이때 학원 생활을 할 때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26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했었던 일이 요 일인데 무슨 일인지 아세요 혹시? 예, 맞아요. 텔레마케터예요. 한 25년 정도 전에 텔레마케터 직업은 붐이 살짝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한 500 정도를 벌었으니까 괜찮죠. 예. 돈만 벌어서 잘 저축을 했으면 다행인데 제가 시골 촌뜨기로 살다가 무태 나가서 서울 종로에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살짝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이트 클럽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갔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도대체 왜 안 들어오는지 이태원까지 데리러 온 적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일이 돈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만뒀냐면 2세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대학 동문 서적 있죠. 동문집을 쫙 펼쳐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막 돌려요. 네, 고객님 누구시죠? 이름은 써져 있으니까. 저 후배 누군데요? 저는 서울대생도 됐었고요. 서울 여제 이화여대생도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외국 서적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전달하는 일이었었어요. 돈은 됐으나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 생각보다 착한 애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이렇게 오래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시작했었던 일이 첫째를 출산하면서 재대혈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네. 지금도 그 출산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재대혈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탯줄 혈액을 보관을 하면 냉동 보관을 해줬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렸을 때 그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너도 나도 100만 원, 150만 원 그때 당시에 그걸 서슴없이 다 결제하면서 재대혈 보관을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북부 총판을 신랑과 같이 운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의료기기, 의료 장비, 화장품 수입까지도 사업을 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게요? 근로소득자? 아니요. 자영업자들. 분들한테서 많이 흘러나오는 얘기죠. 한숨처럼. 제가 이 직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빚을 1억 5천을 지게 됩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 신랑이 새 아이를 낳고 7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상황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좀 비참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과 동시에 했었던 게 치킨집. 치킨집 어때요? 마시는 분은 즐거우나 치킨을 튀겨대는 사람은 땀 범벅이 됩니다.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낮에 치킨을 배달을 해야 됐고 저녁에는 술 손님을 받아야 됐고 밤에는 야식 배달을 해야 됐고 늦게까지 계시는 손님들 계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비유 맞추다가 청소하고 집에 가면 5시. 그러면 다시 10시에 출근. 아이는 울고 있고 봐줘야 되는데 친정 엄마한테 맡겨놓고 저는 계속 신랑하고 이 일을 3년을 합니다. 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낳고 나서부터 저의 건강은 극심하게 나빠지는 그 계기가 바로 이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때 저희 부부가 한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 선택했던 일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고 치킨집을 하고 있으니까 1층에 있는 부동산에 자격증을 대여해서 가서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직업이 바로 은행 대출 상담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 좋았고요. 대출 금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규 대출에 모여들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은행원들이 내방 고객들을 케어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계열사 또는 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대출 상담사가 그 은행 직원이 하는 일을 대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전업을 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은행에 있었고 저희 신랑은 어느 은행이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업은행. 이렇게 은행을 한 3년에 한 번씩 바꿨었거든요, 둘이. 근데 한 지역에서 저희 부부가 은행을 달리하면서 그 지역의 외부 자서, 대출 서류 작성의 60% 정도를 저희 부부가 싹 긁어 모읍니다. 대단하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쉽게 돌아오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뭐였냐?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이. 주말 없이 토요일, 일요일도 부동산 근무하는 시간에 저는 부동산에서 금리 비교해주고 대출 서류 쓰고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접수해서 대출 잔금 치러주고 이런 일을 한 7년 정도를 하게 돼요. 오래 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직업에서 오는 한계, 사람들과에서 오는 심적 고통, 그리고 어떤 마음의 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자영업이든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6, 7년 전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었어요. 예. 이때 나왔었던 사라질 직업 7가지가 바로 이 직업인데 잘 보시면 저희 부부가 다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직업군들 외에도 저 개인 사업 해봤었잖아요. 예, 근데 사업을 지금 오픈하고 나서 5년 내에 그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확률은 10명 중에 2~3명 정도로 확 줄어 있고요. 그 2~3명이었었던 게 2023년 현재에는 2명 정도로 더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중장년, 청중장년층의 5명 중에 1명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는 기간이 5년 내에 2명밖에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은행 부채로 시작을 하잖아요. 내 돈 내산 가지고 빚 하나도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대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액의 그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으로 연체율이 확 올라가 있어요. 주변에 업종 변경하신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들 중에 대부분이 한식. 저희 동네에서 제가 자주 가는 백반집이 한 5군데가 있는데요. 2년 사이에 3곳이 문을 닫았어요.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드세요? 통장에 동그라미 많이 이렇게 좀 찍혀져 있으세요? 많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님 이렇게 3분이 아직 저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직업 여성 2분은 어머님 2분은 직업이 아예 없으셨었고 농사짓다가 뭐 살림하시다가 그리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째 무직이세요. 그 부양 다 누가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지금 저희 80대이신데 지금 소득이나 뭔가 연금이 들어오는 게 있느냐? 없어요.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말고 주택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조금 더 당당하고 마음껏 누리는 생활을 조금은 해가시면서 노후에 살아가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저희 집안에서만 보더라도 위축되는 그 모습이 바로 본인들이 준비해 놓지 않은 이 재산, 자산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벌어야지라는 생각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여러 직업들을 이렇게 거쳐오는 동안에 계속 했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었어요. 나 그 1억 5천 어떡하지? 애들 셋도 키워야 되는데 나 그 1억 5천 어떡하지? 내가 아직은 젊고 사지가 멀쩡하니까 뭐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24시간이 48시간처럼 주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 때문에 여기 오시지 않았나요?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내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돈으로 써댈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여기 보시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신데 저보다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건강에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시죠. 예, 저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절실했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저것 어떤 방법으로 뭘 좀 돌파구를 찾아봐야 되지라고 생각했을 때 알아낸 게 이거였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 직장 생활했던 사람. 그런데 돈이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여건에 맞는다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직업이 교체됐었던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씩. 근데 그 직업에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 그 돈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다녔던 그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TV에서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아이템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고 그 부를 모으는 데서 인건비들은 내가 아닌 여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그 부의 축적으로 또 다른 시간을 내가 원하는 직업, 취미와 그 활동과 관련된 직업들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후자 쪽이죠. 예. 근데 저는 그걸 한 2년 정도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알아냈는데, 책 좋아하세요? 책 좋아하시는 분? 없어야죠. 제가 없었는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책 보시는 분들 정말 많아지셨습니다. 네, 오디오북도 있잖아요. 모든 그 진리의 해답은 책 속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그때 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뒤늦게 봤어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직업군들을 분류해서 어떤 종류의 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직업군들은 제가 시간을 쓰는 만큼 돈이 되는 직업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직업군들은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네 하고 빨간 글자로 보이시죠? 비즈니스 오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새로운 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던가. 만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사서 돈을 되게 하던가. 아니면 저는 이도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시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캐시백으로 환원시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비를 통해서 내가 그 경험한 것을 공유하게 되면 그 회사는 나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즉 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전적 의미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중간에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광고, 관리, 유통 중간 비용이 다 싹 빠지게 되면 저는 회사와 직거래를 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더 질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사용해보고 좋으면 어때요? 예, 저희 형님한테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누이 형님도 직거래를 시작을 했고 시누이는 자기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서 암 환자분도 그 제품을 계속 섭취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서 일어난 그 포인트들을 매출로 환산을 해서 매출의 30%를 저한테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너무 많이 보셨죠? 예. 자, 여러분들의 일상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 많이 있으시죠? 저희 줌마 파티를 하게 되면 줌바 아니고요. 줌마.
예. 줌마 파티를 하게 되면 저희는 기본적인 룰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죠. 일동 예, 차려시고 다 기립이에요. 어떻게 사진 찍어요 요즘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어요. 예, 그래서 포토타임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 이야기, 여행 이야기, 그리고 뭐 신랑이 하고 있는 잘 나가는 직업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저는 지인들과 그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들은 저한테 포인트도 적립해주고 캐시백을 마일리지도 적립해주면서 나중에는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쿠폰으로 날려서 보내줘요. 자, 이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이제 우리는 똑똑한 소비를 하는 시대가 됐고 제가 제대로 된 소비를 하고 제대로 된 소개를 하면 제대로 된 소득으로 이어진다라는 진리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이 허투루 날아다니지 않고 그 소유권 나한테 모두 인정되는 시스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제가 가졌던 직업군에 따른 수입 곡선이에요. 일반 직장인으로 근무할 때 저는 갖고 있었던 게 없죠. 그래서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팍팍팍팍 올라가지 않아요. 5년, 10년, 20년 주변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20%, 30% 성장해 올려주나요? 급여를? 그렇지 않죠. 자, 자영업. 빚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 직업군들이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 곡선이 줄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직업군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처음에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고 나의 경험으로 노하우를 쌓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노력하는 시간은, 할애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지만 반대로 처음에는 돈이 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고소득으로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5년 정도 일했을 때 다른 일반 직종에 비해서 5배 정도의 그 소득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일반 직장인과 네트워커들의 그 인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로부터 시작된 인프라들이 다 내 하부에서 저희 매출로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1년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제가 판매사원으로 일을 할 때 저는 매달 저 혼자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그때 당시에 20만 원 정도였었어요, 월급이. 그 돈을 저는 혼자서 계속 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한 분도 옆에 분을 또 소개하겠죠. 그러면 이 한 사람들이 내가 직접 소개하는 사람은 12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이 한 사람씩 소개하는 인원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한 명이 아니라 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2,000명의 일을 혼자 감당해내실 수 있으세요? 2,000명의 일을 혼자 감당해낼 수 있는 건 AI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억대 연봉이 무섭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저 또한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한 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격 제한 조건이 없어요. 학력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하시던 분들도 지금, 약사하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그리고 그냥 그 무직으로 계셨던, 그 다음에 학생, 대학생으로 있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자격에 어떤 제한 없이 이 네트워크 사업에 부업, 전업으로 뛰어들고 계시는데요. 소자본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저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사업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용은 해봐야 되니까 그 제품값 빼고는 거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처음에는 거의 다 부업으로 시작을 해요. 전업주부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업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래프가 확인시켜 주셨듯이 바로 권리소득이 나에게 시간적인 자유와 재정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도는 여러 가지는 아니네요. 몇 가지 안 되네요. 예. 기업이 철학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제품 생산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평생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그리고 그냥 내가 우리 회사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들이 이 제품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벌고자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이 회사는 없어지면 안 돼요.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먹을 수 있거나 바를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월등하게 좋아야 됩니다. 월등하지 않으면 요즘처럼 어떤 소비자죠? 지혜로운 언어순환을 위해서 지혜로운 소비자들한테는 외면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과 회사에서 내가 충분히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만난 회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죠?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입니다. 진정한 건강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1974년도에 걸 연구소라는 제약회사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진단의학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방의학으로 아이템을 전환하면서 1992년도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가 창립되고 올해로는 30주년, 31주년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 회사는 남성분들이 저녁 시간에는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 신랑이 제일 먼저 비교해 봤었던 게 이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세계 3대 증권 뉴욕 증시에 2011년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액면 분할을 3번 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보통 기업체들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나는 어때요? 부채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이 사실 저희한테는 뭐야 이런 도깨비 같은 회사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일을 선택해라. 저는 여기 한국에서 코드 등록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소개를 했더니 미국에 계시는 이모는 시간차가 13시간이잖아요. 제가 자는 사이에 제품 구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이모가 친구를 말레이시아에 소개를 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아침에 저녁에 잘 준비를 할 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영양제를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매출들이 모두 저에게 권리소득으로 잡힌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코드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입니다. 제조시설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한 120, 130여 개가 미국 유타주에 본사가 집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본사가 굳건하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유사나 제조시설은 전 제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조시설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신뢰할 수 있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한 1,900, 2,000명 정도 돼요. 미국 본사 직원들이. 매년 코로나 이전까지 미국 본사의 컨벤션에 참석할 때마다 여기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무슨 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그 직원들의 복지 시설이 아주 남다릅니다. 예. 그래서 퇴사하는 직원들이 없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인원들 중에 150명이라는 인원이
고액 연봉자 과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자분들이 인텔리전스 기술이라고 해서 특허를 받게 되는 이 기술력을 만들어냈고, 그 기술력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뜯어서 드시고 바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인텔리전스 기술력이라 함은 세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세포가 재생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을 그냥저냥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선수죠. 그래서 도핑 테스트, 와다의 도핑 테스트에도 걸리지 않아야 할 만큼 바로 뜯어먹고 경기 뛰고 메달 따고 혈액 채취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 신뢰받으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 선수들 5,000명 이상이 메인으로 후원을 받고 있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소비자들도 여러분들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에 3개월 매출에 25%를 예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재정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소비자들한테 이런 보상 금액을 할당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재정적인 버팀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지금 서울 제527호로 20년 동안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고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8년 연속 2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연봉 우리 협상할 때 보통 5% 10% 올려줘도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매년 2자릿수 40%, 15%, 30%, 2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결과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의 성장률 안에서 비교해 봤을 때 최근 1년, 2년, 3년 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회사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아예 툭 하락해버리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유산화는 유일하게 180%라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순위도 어떻게 됐어요? 최근 6위, 5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기록을 경신을 하게 됩니다. 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라면 이제 검증은 조금 더 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다 해봤거든요. 꼼꼼하게. 자, 제품이에요. 제품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전체 중에서 70% 이상이 2가지 제품이에요. 영양제 아니면 화장품. 자,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요. 21년, 2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5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았죠. 2030년 그 정도 되면은 5배 정도의 규모로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건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보시면 소비자들의 트렌드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산화의 제품 3가지예요. 그런데 제품은 다시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뉴트리션, 두 번째는 다이어트, 세 번째는 화장품. 지금 업계 시장에서 이 3가지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성은 3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31조 중에서 나는 얼마나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시는 거예요. 유산화 제품들은 그냥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1600개 대표적인 영양제 제품들을 수거해서 별점을 주고 몸에 들어갔을 때 생체 이용률, 흡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계속 20년 넘게 책자로 편찬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자 안에 보시면 유산화 제품은 독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생체 이용률이 96.1%, 거의 다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도 듣게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별 5개 플래티넘 플러스로 최고의 등급과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기관에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는 다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 전에 영양제도 같이 처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내과의사 처방전, 캐나다 CPS에도 전 제품이 다 올라가 있는데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미국 유타주에서는 제가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들이 거의 다 집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매년 분야별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뉴트리션, 최고의 화장품, 최고의 기업 이렇게 5개의 5개 부문을 매년 수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올해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메디컬 헬스케어 시상 부분에서 종합 비타민 헬스팩은 5년 그리고 뉴트리밀은 3년 이렇게 이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메타볼리즘이라고 여러분 제품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 제품 지금 먹고 있다. 오, 맞습니다. 제가 책 인바디 검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C자다. 나는 C형이다 지금 C형.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다 C형이세요 지금. 네,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시지 않으면 I형이 절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스타트 썸띵 중에 하나로 제가 체지방을 감량해 보리라. 마른 비만형이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눌러보면 군데군데 잡히는 게 상당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 메타볼리즘이었어요. 그래서 3월 다이어트 챌린지 도전, 4월 다이어트 챌린지 도전, 그리고 5월 이렇게 해서 3개월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 제품을 3개월 연속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누구예요? 저예요. 예. 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제가 운동을 워낙 싫어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7,000보 미션이 있잖아요. 그거 이틀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예, 그럼에도 체지방이 쑥쑥쑥쑥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줬어요. 최고의 제품이에요. 아직까지 선택 안 하셨던 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나 어쩌다 한 알? 아니요. 하루에 3알씩 드세요. 하루에 3알. 하루에 몇 알이요? 3알이요. 네. 자, 유산화의 보상 플랜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도 알아봤고요. 제품도 최고의 제품이에요. 네. 그럼 이제 돈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나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글자가 딱 보이세요? 소주잔. 또 메추리알. 소주잔의 메추리알. 저희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요. 보상 플랜의 핵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주잔, 메추리알. 소주잔, 메추리알.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걸 한번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비전 전달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회원 가입은요. 2줄로 진행을 합니다. 유산화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2줄 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처음에 60년대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생겼을 때에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쫙 옆으로 포진시켜서 내가 다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힘들었겠죠.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제는 조금 약소화합니다. 1, 2, 3줄.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가 있습니다. 1, 2, 3줄을 매출을 5천, 3천, 1,000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회사죠. 그리고 90년대 들면서 그것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2사람만 계속 소개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보상 플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유산화는 92년도에 그 헬스 사이언스가 창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너리 형태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체 매출의 35%는 대한민국 법률상에서 후원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 이렇게 직급은 높을수록 하부에 있는 매출들을 쫙 올려받으니까 어때요? 매출의 볼륨은 높으니까 당연히 수당률도 높이 주는 이런 구조로 대부분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늦게 시작하면 돈 안 돼 그거 뒤차타면 돈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산화는 어때요? 늦게 시작했던 처음 시작했던 직급이 올라갔든 직급이 낮아졌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20%씩 지급을 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소주잔 매출이하를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네, 소주잔 매출이할. 자, 회원가입을 시작하셔야 소주 한 잔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회원가입은요, 그냥 제품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형. 그리고 저처럼 어차피 먹고 쓰는 제품인데 최고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센터를 오픈을 하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은 다른 게 있어요. 등록하실 때 회사의 제품이나 회사 소개서를 구입하는 2만 원 스타터 킷 평생 한번 구매하셔야 BC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제품의 금액에 따라서 비즈니스 센터가 개설이 되는데 그냥 우리 식구들 종합 비타민 내 식구 하나씩 먹는 정도? 요 정도만 그냥 구입할까? 뭐 이렇게 두 개? 그쵸. 신랑하고 저하고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첫 구입을 하게 되시면 하나의 캐시백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성형미인, 요즘 다이어트 시즌이죠.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나 제대로 한번 해독은 해야 되겠어. 다이어트가 뭐고 다 필요 없고 나 건강을 위해서 리셋, 해독은 한번 해야 되겠어 하면 단계별로 진행하는 총 제품 구매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구입하시면 3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오픈이 됩니다. 차이점은 하나로 진행을 하셨을 때 최대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실 수 있고요. 3개는 700, 800, 900 이렇게 다 내 거잖아요. 가게가. 그래서 다 합산을 해서 똑같이 제품 소비로 시작을 했는데 받게 되는 수익의 볼륨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소주잔 시작할게요. 소실적의 2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누구나 다 공평하게 20%라고 했어요. 제가 등록하고 나서 저희 형님과 제 친구를 소개했겠죠? 그랬을 때 그 하부 쪽으로도 그들을 소개한 사람들이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제품 점수가 올라오게 돼요. 그랬을 때 작은 쪽 600점이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회사에서는 후원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소실적 600점 곱하기 20%는 120. 요거는 달러로 환산을 해주고요. 유산화는 고정 환율 1150원으로 계산을 한화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에 13만 8천 원. 헬스팩 한 박스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주급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자, 20% 후원 수당 1BC와 3BC 똑같이 받는 금액이 어떻게 좀 볼륨이 다른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내가 등록하고 나서 4사람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92,000원이라는 금액을 소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한쪽에 400점에 대해서 20%니까. 그런데 제가 어차피 소개하는 그 사람들은 똑같이 4명인데 내가 첫 구매를 1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가게도 이렇게, 세 번째 가게도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밑에 있는 200점을 두 번째, 세 번째 가게에서 나누어서 한 번 더 중복해서 매출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부의 매출은 나의 2번 가게로 올라오고 또 1번 가게로 올라오고 요즘에는 무상점포 많이 보시죠? 기계들이 있고 첫 번째가 무상이에요. 무상.
그래서 이렇게 무상점포다 생각을 하시면서 아, 공짜로 한 번 더 올려주는구나. 그렇게 되면 1번에 400점, 2번에 200점, 3번에 200점, 총 800점에 대해서 20%니까 160달러, 18만 4천 원. 어떻게 돼요? 예, 중복 매출로 인해서 나는 실적도 2배, 수당도 2배로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유산화는 매 주마다 정산을 해줍니다. 일요일 날 자동 구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매출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 1시까지 매출이 뜨게 되면 그걸 쫙 합산을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 통장에 캐시백으로 찍어 드립니다.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직장인과 비교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 많이 오셨으니까. 월급은 우리 몇 번 받아요? 1년에 12번 받아요. 주급은 12번이 아닙니다. 52주예요. 요거를 월로 계산하면 13개월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요. 너는 월급 12번 받니? 나는 월급 13번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은 그냥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보너스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해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4주에 한 달치 급여를 한 번 더 받는다라는 건.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실적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면 남아있는 실적이 있죠. 600포인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이렇게 큰 쪽에는 400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400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주로 2월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왼쪽은 400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른쪽은 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새롭게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들이 다 합산이 되어져서 다시 1000대 600 이런 식으로 소실적으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쪽에 그 큰 쪽을 기준으로 해서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 자녀 실적 2월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등록하고 나서 직접 소개하거나 소개를 이렇게 받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부에 등록하게 되실 텐데 이분들 중에서 내가 직접 소개하신 분이 있죠. 제가 저희 형님을 소개했잖아요. 저희 친형님이 제품을 드시고 그분도 누군가 소개해서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 형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럼 저는 15만 원까지 보너스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에요. 근데 이 자격 요건은 제가 등록하고 나서 8주라는 시간 안에만 달성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소개한 이분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보너스 금액이 무한대로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직접 소개해야 하는 그 인원 제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매칭 보너스는 어느 순간 일정 직급 이상이 되게 되면 기본급을 추월하는 그런 정도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소득 무제한. 말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면 2번 가게 한쪽, 3번 가게 양쪽 이렇게 점수들이 하부 쪽에서 이렇게 쫙 누적돼서 올라올 거예요. 그랬을 때 1번 가게를 보면 한쪽은 5,000점, 한쪽은 6,000점 이런 결과가 오겠죠. 예. 저도 이 결과 때문에 추가 BC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회사는 아래쪽으로 쌓여가는 인원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지만 올라오는 점수에 대한 제한은 둡니다. 그래서 5,000점까지만 점수를 인정해주고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서 대신에 더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즈니스 센터를 다시 지급을 해줘요. 하나의 가게에서 2개까지. 그래서 1번 가게에서 5,000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4번 가게가 하나 지급을 받게 되고 이 4번 가게의 양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나면 저는 1번, 2번, 3번 이제는 4번 가게에서까지도 소득이 만들어지는 중복 매출이 가능하니까 인정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1번 가게에선 5천 5천이 오겠죠? 5번 가게가 발생이 되고 어느 순간 2번 가게에서도 5천 5천이 되면 이렇게 6번, 7번 가게가 지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3BC인 제가 3번 가게에서도 5천 5천이 되면 9번, 8번, 9번 이렇게 9개까지 똑같이 시작했지만 저는 이렇게 9개까지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700. 예, 맞습니다. 700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가게에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800이에요. 그래서 이 나의 9개의 비즈니스 센터가 다 5,000점 맥스아웃이 됐을 때 저는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돼요? 9,900. 예. 월 1억이에요. 월 1억. 예. 현재 저희 그룹에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보너스들 중에서 제가 처음부터 딱 꽂혔던 건 이 상속이었어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증여세, 상속세, 저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정리할 때 너무 힘들었었던 게 이 부분이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유사나 상속은요. 제가 지금 후원수당을 뭘로 받고 있어요? 유사나 회원 코드를 통해서 받고 있죠. 코드는 저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코드를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해 줄 수 있어요. 상속해 줄 때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얘야, 헬스팩 2개는 꼭 먹어라. 예, 4주마다 소비 활동은 계속 유지를 해야만 이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점수가 싹 사라지거든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큰딸애가 지금 22. 셋인가? 네. 근데 그 아이가 이 유산화 코드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희 셋 중에 누굴 줄지 아직 몰라. 그랬더니 엄마 당연히 작년대 내가 있잖아. 동생들은 내가 알아서 다 나눠줄 거야.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누나 공증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저는 엄마의 대우를 좀 적절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직급별로 저희는 수당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직급을 가게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저 루비 디렉터 얼마 버는지, 골드 디렉터는 얼마 버는지. 주변에서 이제는 이런 직급들은 흔하게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하나의 가게가 맥스아웃 되는 기준을 가지고 직급이 정해진다라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는 연봉 6천만 원. 연봉 6천만 원이면 20억짜리 건물 임대소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급이 모두 다르고 금액이 수익 금액이 다 다르고 이래도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건 바로 한 달에 헬스팩 4개 먹는 거예요. 심플하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유산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유산화 코리아의 디스트리뷰터로서 어떤 일을 좀 의미 있게 했었지라고 했을 때 이 문구 많이 보셨죠? 나에게 리더십 서밋이란,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문구 제가 만들었어요. 모르셨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골드 승급하고 홍정윤 다야님하고 같이 서밋에 가서 막 이 프로그램 진행했었는데, 그랬을 때 거기서 미션을 줬을 때 이 문구를 처음 만들었고, 이 문구를 가지고 1등 먹고 헬스팩 받고, 그리고 본사에서 이 문구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문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부,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친구랑 같이, 지인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각종 여행의 보람을 같이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친구가 골드가 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유니스타즈 그룹은 최초, 최고, 최대 그룹이에요. 유산화 코리아에서. 여러분들 그 멤버가 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예, 잘 오셨어요. 예. 근데 이 유산화 코리아의 그 대표 그룹 유니스타즈에서 제가 처음 봉사활동을 했던 게 마이크 잡고 호스트 보는 거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신랑은 너무 잘하는데 전 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처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그룹에서 부부 공동 호스트가 저희가 처음이었대요. 네. 제가 이런 걸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융권에서 근무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봉사하는 부서는 총무부입니다. 그리고 여러 그룹 안에서 멋지게 비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딸로서 저희 엄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먼 장거리 여행을 해드렸던 게 아프리카였었어요. 예, 본사에서 진행한 서밋 여행 그 프로모션 달성하고 나서 저희 엄마랑 갔다 왔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밝게 웃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참 불효한 딸이었었죠. 밑에 보시면 이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저희 전야제 때 애프터 해주시고 저희 형제라인 안치범 스폰서님의 형제라인 밤린, 예, 밤린 글로벌 리더세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잘 오셨어요. 멋진 딸을 두셨어요. 건강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러면서 같이 파이팅 해주셨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마네킹에 걸려있던 아프리카에서 구입한 옷.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얼마 있다 저희 엄마 칠순 잔치였는데 그때 이 드레스를 입고 너무 행복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유산화 사인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에요. 1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 사이에 저는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를 금액 제한 없이 원 없이 한번 써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엄마 아빠보다 이제는 키도 더 크고요. 팔뚝을 딱 잡고 뭘 못하게 만들어요, 아들이. 예, 그런데 항상 기본 그 용돈은 아빠한테 받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할 것 같아요? 예, 엄마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추가 BC가 아닌 추가 주머니는 엄마 걸로 채우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유산화하고 나서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 어딜까요? 아시아 컨벤션. 유산화 그 유니스타즈 그룹에는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뉴골드를 승급을 하면 댄스를 준비하고 송년회에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같이 이 진용 이지연 다이아님이시고요. 박예신 다이아님, 박현진 에메랄드님이신데요. 이분들이 그때 같이 연말에 댄스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유산화 코리아 킥오프에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갓탤런트에. 근데 거기서도 1등을 먹었지 뭐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제? 그렇죠. 박수 한번 받을게요. 네. 이제 어디로 가야겠어요? 대한민국 떠나야죠. 아시아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아시아 컨벤션에서 이렇게 춤을 췄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장하는데 항상 동반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의 남편이에요. 이 사업을 먼저 알아봐 줬고 제가 이 안에서 남편 없이도 오롯이 성장하고 굳건하게 나의 이름 석자를 걸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사업 성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시고 저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액션하시면 분명히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유산화의 코리아의 시스템 완벽합니다. 그리고 유맵 유니스타즈 그룹의 유맵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 모르겠어요. 교육 시스템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유니스타즈 그룹입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예. 사인업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바라보시던 눈빛이 기억납니다. 예. 뭐지?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근데 뒤로 기대고 계셨던 여러분의 자세가 조금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셨고요. 그리고 오 하는 그런 눈빛으로 좀 바뀌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문구 보이시죠?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손이다, 마음이다. 관역은 늘 자리에 있다. 유산아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누구만 변화하면 돼요? 예. 그렇죠. 떨리는 눈동자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오늘이셨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유산아 사업의 비전을 나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